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원탑 핸섬 가이를 뽑으라면 아마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드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거야. 피지컬도 지리고 그 피지컬을 바탕으로 축구도 섹시하게 잘하거든. 근데 이 홀란드 진짜 대단한 부분이 노르웨이가 무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복귀했는데 이 형이 멱살 캐리하면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까지 잡고 사상 첫 8강 진출을 만들어버렸어. 근데 나는 이 홀란드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 섹시 핸섬 가이가 태어난 나라, 노르웨이는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괴물같은 선수가 나온 걸까? 진짜 등푸른 생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야. 1000년 전에는 유럽 전역을 벌벌 떨게 하던 바이킹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복지국가로 불리고 축구에서도 이렇게 반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 역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까지 함께 탐구해보자. 일단 위치부터 보면 노르웨이는 북유럽 스칸디나반도 서쪽에 있어. 국토 대부분이 산이랑 피어르로 덮여있고 땅의 상당 부분이 북극권에 걸쳐있을 정도로 북쪽이야. 인구는 한 5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인구 절반도 안 되는데 땅은 우리나라의 4배가 넘어. 그러니까 사람보다 자연이 훨씬 넓게 펼쳐져 있는 거지. 수도는 오슬로고 베르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피오르 여행 가려면 여긴 거쳐야 해 하는 관문 같은 곳이야. 그리고 노르웨이 하면 다들 떠올리는 그 풍경, 피오르 있잖아. 빙하가 오랜 세월 땅을 깎아서 만든 좁고 깊은 현만인데 게이랑에르 피오르 같은 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정도로 진짜 장관이야. 겨울엔 트런세 쪽으로 올라가면 오로라도 볼 수 있어서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자, 이제 진짜 궁금했을 그 얘기, 바이킹 역사로 들어가 볼게. 바이킹 시대는 보통 서기 793년부터 1066년까지로 봐. 793년에 바이킹이 잉글랜드 린디스판 수도원을 습격하여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이킹 시대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이후로 유럽 전역이 공포에 떨었대. 이후 바이킹은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했어. 바이킹이 이렇게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운송수단, 롱십이라는 배야. 배 밑바닥이 얕아서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었고 속도도 빨랐어. 그러니까 유럽 해안뿐만 아니라 강 안쪽 내륙까지 기습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바이킹이 그냥 약탈만 일삼았던 애들인 줄 알았지? 전혀 아니었어. 항해 실력과 상술도 엄청 뛰어나고 아이슬란드랑 그린란드를 개척했어. 다른 업적으론 심지어 달걀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지금의 캐나다, 뉴펀랜드 쪽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있어. 또한 바이킹 사회엔 싱이라는 민해제도가 있었는데 부족 사람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일을 같이 의논하고 결정했대. 이게 오늘날 북유럽 국가 민주주의의 전통이 되는 뿌리라고 평가받기도 해. 그러다 1066년에 노르웨이의 마지막 위대한 바이킹 왕이었던 하랄 하르드라다가 잉글랜드 스탠포드 브리지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바이킹 시대는 서서히 저물게 돼. 바이킹 시대가 끝나고 나서 노르웨이는 한동안 독자적인 왕국으로 있다가 14세기 그 무서운 흑사병이 노르웨이를 강타하면서 인구의 절반이 죽어버리게 돼. 특히 노르웨이는 귀족층이랑 왕족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왕실의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리게 되지. 이후 14세기 후반부터는 덴마크, 스웨덴이랑 연합을 맺어. 처음엔 동등 위치의 연합이었는데 그 당시 덴마크가 인구도 제일 많고 힘도 강했기 때문에 점차 덴마크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어. 도중 스웨덴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동맹에서 탈취했고 노르웨이는 그 당시에도 국력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동맹을 파기하지 못하고 거의 400년 넘게 덴마크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 1814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폴레옹 편의 줄을 잘못 썼던 덴마크가 패전국이 되면서 승전국들이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헌법을 만들고 최대한 자치권을 챙겨. 이게 지금도 노르웨이의 국경일인 5월 17일 헌법 기념일의 유래야. 1905년에 드디어 완전히 독립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손꼽히게 가난한 나라였어. 땅도 척박하고
날씨도 혹독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했대. 근데 1969년에 모든 걸 바꾼 사건 하나가 터져.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거야. 여기서 노르웨이가 진짜 똑똑했던 게 다른 산유국들처럼 그 돈을 막 써버리지 않고 국부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 지금 이 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지. 그 덕분에 무상 교육, 촘촘한 의료복지, 세계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까지 갖춘 나라가 되었고 UN 행복보고서에서도 맨날 최상위권에 오르는 나라가 되었지. 먼저 옷 얘기부터 해볼게. 노르웨이 전통 의상 중에 분화드라는 게 있는데 지역마다 디자인이랑 자수가 다 달라. 결혼식이나 헌법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인데 하나 맞추려면 몇백만 원이 든다고 해. 그 정도로 공들여 만드는 전통 의상이야. 평소엔 당연히 우리랑 비슷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워낙 날씨가 춥고 변덕스러우니까 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가 진짜 발달했어. 헬리 한센 같은 브랜드도 원래 노르웨이 브랜드거든. 그만큼 방한 방수옷이 일상이야. 먹는 얘기에 대해 해볼게. 노르웨이는 피오르랑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산물이 진짜 중요해. 특히 연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노르웨이산 연어. 그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그리고 특이한 음식 하나 소개하면 브루노스트라는 갈색 치즈가 있는데 카라멜처럼 달달한 맛이 나.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침 식탁에 거의 국물처럼 올라오는 치즈야. 겨울이 기니까 염장, 훈제, 발효 이런 보존 음식 문화도 발달했어. 크리스마스 때 먹는 루테피스크라고 대구를 알칼리 용액에다 절였다가 먹는 음식도 있는데 이건 호불호가 진짜 심하게 갈린다고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집 얘기. 노르웨이 전통 가옥을 보면 지붕에 잠디를 심은 집들이 있어. 이걸 토르브타크라고 하는데 단열 효과가 좋아서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이래. 시골 가면 지금도 이런 집들을 볼 수 있어. 요즘은 당연히 현대식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은데 그래도 나무를 많이 쓴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는 여전해. 그리고 대부분 집에 휘테라고 하는 별장, 그러니까 산이나 피오르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흔한 문화야. 주말마다 휘테에 방문하여 자연 속에서 쉬다 오는 게 삶의 낙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바이킹 흔적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은근히 지금도 남아있어. 여름마다 여러 지역에서 바이킹 축제도 열리고 오슬로에 있는 바이킹 배 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발굴된 9세기 롱십을 직접 볼 수도 있거든.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프리루프슬리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야외 생활이라는 뜻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진짜 중요하게 여겨.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았던 바이킹 조상들의 정신이 형태만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지. 자, 아까 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던 홀란드 기억나지? 사실 나는 이 형 보면서 노르웨이라는 나라 자체가 보이더라고. 생각해봐. 28년 동안 월드컵 본선도 못 가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승후보 브라질을 잡고 사상 첫 8강까지 올라갔잖아. 몇백 년 전에 유럽 전역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바이킹들도 처음엔 아무도 신경 안 쓰던 변방의 뱃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유럽 역사를 흔들어 놨지.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다로 나갔던 조상들 정신이 지금은 축구장에서 몸으로 밀어붙이는 이 괴물 스트라이커한테 그대로 이어진 거 아닐까 싶어.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하게 골 넣는 거 보면 이 형이야말로 21세기 바이킹 그 자체가 아닐까? 결국 노르웨이는 가난한 어촌에서 세계 최고 복지국가가 됐고 축구에서도 변방의 팀에서 월드컵 8강까지 올라왔어. 근데 그 밑바탕에선 항상 똑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겁먹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개척 정신 말이야. 너는 홀란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진짜 21세기 바이킹 같지 않아? 들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면 감사할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보자.